어린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도 시키지 못하고 공장으로 내몰아 죽여버린 새 많은 엄마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참 애쓰십니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3선을 하려 하니 교장들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절박함은 있겠지요. 선출직은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에 눈 뒤집어집니다. 시사뉴스에 조희연 교육감은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초중 고교 교장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답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중대재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장은 교육감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령상 책무와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에 따라 학교장을 처벌하면 2중 3중의 처벌 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저도 교장회와 소통하면서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법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과 학교장 처벌을 금지할 것을 적극 요구해왔다고도 했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학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책임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교장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다른 시 도교육감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부에도 강력 요청하겠다며 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교장회 등과 협력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답니다. 교장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였는데 교장 선생님들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내용이 교장 선생님들 의견서와 아주 똑같아요. 내용뿐만 아니라 문구도 교장 선생님들의 표현도 아주 그대로예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쓰시지 않고서는 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조희연 교육감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쓰셨어요. 대단하셔요. 교장 선생님들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셨나 봅니다. 참 잘했어요. 교장 선생님 참 잘했어요. 도장 꽉꽉 찍어드리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퇴근하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터의 안전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18살 현장 실습생에서부터 70세 어르신 노동자들까지 우리들의 일터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교육감의 글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보이고 너무 교장 선생님들에게 엎어져 있습니다. 조교육감의 글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안전보건에 대한 교장의 위임 업무는 교육감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이므로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하부기관에 수직적으로 임무와 권한을 맡기고 책임 계통을 확립하는 위임 제도를 활용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학교의 위임 업무는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 교장이나 재단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위임 업무를 법률 조항에서 없애지 않는 한 학교가 언제까지나 지고 갈 짐입니다. 학교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운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리 그 짐이 무거우시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당신들 스스로 그 짐 지고 가겠다고 기쓰고 나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으로 교장들은 고통의 문이 열렸다 하지요. 고통의 문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위임 업무로 인한 고통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둘째,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고요. 당신은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의 대표, 원청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교장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도 원청업체와 같이 일정 부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는 교육감이 책임질 업무가 따로 있고 학교가 책임질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교장의 책임까지 짊어지고 가겠다고요. 너무 가볍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교장의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학교를 대신하여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교장을 대신하여 스스로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시겠다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과연 당신은 대인의 면모이십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어쩌지요? 사립학교재단이 책임질 중대재해도 교육감 당신이 짊어지고 가시렵니까? 그리고 또 대학은 어쩌지요? 대학의 중대재해는 유은혜 장관이 책임지겠답니까? 학교의 중대재해로 감옥도 가고 벌금을 내겠다는 그 대인으로서의 면모에 머리 숙여야 마땅하나 우리 소인배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학교장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법률 지원 내지 징계 감면 정도일 겁니다. 철 모르는 애도 아니고 이 말을 어떻게 거두시려는지 걱정됩니다. 셋째, 교장 선생님들 따라 2중 3중 처벌이라 하는데 민식이법 잘 아시죠? 민식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죽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민식법 내용 살펴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중처벌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대한민국법 절반은 이중처벌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어떤 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사안이지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넷째, 중대재해법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과 학교장 처벌을 금지할 것을 적극 요구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한계를 가진 법 제정에 배후에 당신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교장들은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편승하고 조교육감은 교장들의 반발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기득권과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7년째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2천여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작년 한 해 동안 1,0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지만 노동자들이 매년 2천여 명씩이나 죽어가도 개죽음 취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나가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7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산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다치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조교육감은 당신이 임명한 학교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교장들의 터무니없는 어거지에 편승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교장의 걱정거리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교직원의 노동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년에 2천여 명씩 죽어나가는 2천만 노동자의 인권입니다. 교장들의 반발은 단순히 교장들의 제밥 그릇 챙기가 아니라 이 사회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반발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니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법원 판결들을 보니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사업주나 법인이나 많아야 500만 원만 내면 그만인 경우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어땠을까요? 김군이 일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업체였던 당시 서울 메트로 사장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이른바 법인 과실치사법을 시행한 영국.
노동자 1명이 숨졌던 첫 사건에서 소속 기업에게 연 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10만 명당 0.7명이었던 사망 노동자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희 영교육감은 중대재해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려고 편법과 꼼수를 찾는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여 학교의 노동인권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세력들이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에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진보다 민주화다 앞장서서 떠들던 그놈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권력이라는 우물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촛불은 어떤 개자식들이 팔아먹었을까요? 새로운 기득권이 점령한 난파선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